네, 안녕하세요. 굿이브닝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동평균선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해요. 이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뭐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돌파하면 매수하고 이탈하면 매도하고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만 초보자일 때는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매매 결정을 할 때 이동평균선을 써요. 매매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매수를 하고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하락하는 이동평균선이 있는데요. 뭐 거기서 5일선을 돌파가 나왔을 경우에는 매수다. 혹은 상승하는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빠지면서 이평선이 이탈했을 경우 이탈 시 매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와 매도하는 포인트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면 파악에서 반전 파악을 위해서 씁니다. 이거는 이동평균선이 두 개일 때 쓰고요. 보통 이걸 얘기했을 때 우리가 크로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두 개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과 21선 이동평균선이 있다면 짧은 이동평균선, 긴 이동평균선이 있겠죠. 그러니까 짧은 이동평균선은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고 긴 이동평균선은 뭐 이제 중기, 뭐 단기, 뭐 이렇게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단기, 그다음에 뭐 그냥 중기 이동평균이라고 하겠습니다. 단기 이동평균하고 중기 이동평균이 더 짧은 거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가 나오는 부분들은 중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이 뚫고 올라가거나 깨지고 내려올 때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색깔을 구별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뭐 21선이라고 하겠습니다. 21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면 5일선이 여기서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가지게 된 모습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5일선이 위에서 놀다가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오는 이거를 이제 골든크로스라고 얘기해요. 골든크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이 깨고 내려왔을 때는 이걸 데드크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나 중기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유지된다. 나타나고 나서 여기에 유지가 되더라. 이러면 이제 방향성이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반대로 중기 이동평균선을 깨고 단기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내려오고 그게 유지가 된다면 이제 시장이 중기 가격보다 빠지게 되니까 앞으로 좀 시장이 혹은 주가가 빠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조금만 더 머리를 아프게 좀 공부를 해보면 보통은 그래서 이제 골든크로스는 매수 시그널로 많이 이해를 하고요.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는 매도 시그널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골든크로스 같은 경우는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바닥에서 나왔을 때 단기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려면은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게 평균값이잖아요. 이동평균선 평균값이기 때문에 최근의 가격들을 더해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후행성이 짙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에 주가는 뭐 양봉을 떠가지고 뭐 이 정도의 위치에 와 있어요.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밀리거나 조정을 줄 확률이 높다. 그 시점 구간에서는 데드크로스도 마찬가지로 단기동평선이 깨고 내려오는데 이 내려와가지고 이 평선이 여기 있을 경우는 이미 주가는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크로스가 나오는 데드크로스 나오는 그 순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 부분들은 초보자분들이 사실 알기가 어렵고 뭐 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가의 형태라든지 이동평균선을 이해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배열도 분석이라고 해요. 배열도, 이거는 이동평균선이 3개가 필요합니다. 좀 전에는 뭐 제가 2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단기 중기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한번 단기 이평선, 중기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장기 이동평균선, 이렇게 3개가 한번 놓고 보고 있습니다. 3개로 봤을 때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과 중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단기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장기, 예, 이렇게 순서대로 있을 경우 이걸 정배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배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시장이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국면은 완연한 상승 국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봤을 때 단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장기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아래에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역배열, 완전 역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완연한 시장의 하락장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최근 시장이 하락이 빠진 부분들에서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역배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말씀을 드리면, 정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방향성이 완전히 상승으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예요. 단기도 올라왔고 중기도 올라왔고 장기랑 배열이 굉장히 이쁘게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는 이동평균선이 눌림목이라든지 아니면 주가의 어떤 조정폭을 가지고 좀 밀렸을 경우에는 매수에 적극적으로 좀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이동평균선이 깨지거나 여기서 좀 안 좋은 하락 부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보통 정배열에 있는 구간에 있을 때는 이평선이 깨지면은 보통 우리가 매도를 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배열에 있거나 이런 방향성이 완연하게 있는 상황에서는 이평이 깨질 때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다. 반대로 역배열일 때, 주가가 역배열로 방향이 완연하게 적혀져 있을 때는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오게 되면은 주가가 이게 매수해야겠다, 이제 돌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가가 또 그렇게 쉽게 돌리고 단번에 돌리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역배열이 완전히 있는 상황, 지금 현재 시장도 역배열인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전이 나오더라도, 반전이 나올 때 이걸 그냥 계속 가져가야지, 이제 완전 바닥인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작정 보유를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슈팅이 나오면서 이 평을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다시 되돌아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예측을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추세 지정, 그리고 국면 파악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4개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여기서 그럼 4개를 이렇게 평하겠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뭐 초장기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라고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면 장기 이동평균선과 중장기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2개가 이제 골든 크로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121선과 240선을 놓고 봅시다. 240선 놓고 보면 240선 위로 120선이 많이 올라왔고 어느 정도 유지가 꽤 되어 있는 시장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단기 이동평균선과 중기 이동평균 21선을 깨고 내려온다. 이렇게 됐을 때랑, 그 다음에 이제 121선과 뭐 240선이 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데드 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중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 뚫고 올라온다. 이런 부분들의 국면에 대한 부분이죠. 앞서 이제 배열도 분석할 때도 정배열이 완연할 때는 이탈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의 마인드로 좀 보는 부분이 맞고, 역배열 부분에서는 그래도 첫 번째 돌파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그래도 저항에 대한 의심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추세 지형과 국면 파악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20선과 240선의 이제 중장기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깨졌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봤다면 여기서 단기적인 부분들에서 하락이 나와서 이 하락 부분이 어느 정도 멈춰지면 결국에 상승 부분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어떤 국면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얘기했을 때 지금 하락 국면에 와 있는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와 있는 부분이다. 크로스가 나와 있는 부분이다 하면은, 근데 그 구간에서 5일선이라든지 21선의 단기적인 어떤 골든 크로스가 나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앞으로의 추세 방향이 뭐 120선과 240선도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만들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중장기적인 흐름은 하락인데, 단기적으로 일단은 반등의 포인트를 갖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의 어떤 각자의 마인드와 포인트, 그 다음에 우리가 국면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고요. 결국에 이제 매매 결정을 하는 이 1번, 가장 중요한 내가 매매 결정을 하는 이동평균선 부분들을 보고, 그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지만, 그 외에 두 개의 이제 크로스를 보고, 배열을 보고, 국면들을 보는 거는 이동평균선을 꼭 매매 결정에 대한 어떤 한 도구만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매매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요건들이 있고, 결정을 하는 순간까지 많은 거를 참고하고 고민하겠죠. 그 부분들에서 이동평균선을 더 다양하고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활용 방법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